도로 위로 순식간에 물이 차오릅니다. 금방 수습가 될 예정이니 지금 저지대에 계신 분께서는 높은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철원에 쏟아진 비는 지난해 전체 강수량보다 많았습니다. 통째로 침수된 마을만 4곳입니다. 곳곳에서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도로엔 보트가, 하늘에는 드론이 떴습니다. 대피소에 모인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경기 연천과 파주에서는 인근 임진강 군남댐 수위가 최고치를 찍으며 주민 5천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임진강 상류 지역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지고 있어 대피 경보를 발령하오니 논밭은 완전히 물에 잠겨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물을 가득 먹은 흙에 가평에서는 산사태가 펜션과 호텔 등을 덮쳤습니다. 아침에 집중호우가 와갖고 걱정이 돼서 문을 열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여기 돌이 굴러 내려가고. 한때 열흘 넘게 잠기면서 역대 최장 잠수 기록을 갈아치운 한강 잠수교입니다. 서울보다 전남과 충북 등 지방은 피해가 더 심각했습니다. 철길과 다리가 물에 잠기면서 충북 충주 그리고 더 밑에 광주에서는 기찻길이 끊겼습니다. 전남 곡성에는 뒷산이 무너지며 주택 5채가 매몰돼 5명이 숨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쪽도 작업을 하려다가 위험해서 못했습니다. 막 비가 지금도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 5대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사망자는 모두 36명, 실종자 6명, 부상 8명 등 50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이재민은 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으로 북극의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온 게 원인이었습니다.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의 경계면이 우리가 위성으로 보이거든요. 수증기가 계속 물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의 원료가 돼서 이제 이렇게 많은 비를 내리게 되는데 이게 흐트러질 조짐이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상처는 여전합니다. 언제 다시 반복될지 예측도 할 수 없는 날씨 앞에 피해 지역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총 18개입니다. 폭우 피해가 컸던 강원도 철원, 전남 구례, 전북 남원, 경남 하동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지원금과 응급복구비 예산을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은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25년 동안 그대로였던 재난지원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재난으로 숨졌을 때 지원금은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 피해 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4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여부는 정하지 않았는데 중앙정부 예비비 2조 6천억 원가량과 지방정부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을 합친 7조 원 정도로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피해 집계가 이뤄진 뒤 추경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의 재원 부족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2조 1,000억 원 수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사용한 건데 여기에 대형 재난을 대비해 적립해야 하는 의무 예치금 9천여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 잔액은 1조 1,800억 원 수준입니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이번 장맛비로 잠정 4천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했는데 상반기 기준 전남도의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655억 원에 불과합니다. 충남도 역시 1,30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기금 잔액은 609억 원 정도만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 용담댐이나 전북 섬진강댐 주변 지자체장들은 급격히 늘어난 방류량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며 한국수자원공사의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0톤, 100톤씩만 흘러보냈어도 그래서 한 60%로 맞춰놨으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 수자원공사 측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라고 하는 상황. 앞으로 가을 태풍이 오기 시작하면 피해 복구 재원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수해 이재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오는 29일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당권 레이스를 중단하고 수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엔 김태년 원내대표가 충북 음성에서, 수요일엔 당대표 후보들이 전북 남원에서 봉사활동을 벌였고, 목요일엔 이해찬 대표가 강원도 철원을 찾았습니다. 하루에 1000mm 나오니까 1년치가 한꺼번에 내린 거 아니에요? 빨리 지급해주고 현실화시키도록. 통합당은 민주당보다 한 발 앞서 지난 월요일 전남 구례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예 1박 2일로 일손을 도왔는데 목요일에도 남원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다. 한 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하여튼 다 못 쓰게 되고, 식기, 음식, 쌀, 벽지, 장판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수해 민심 잡기 경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놓고 난데없는 정치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통합당이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주장하자 4대강 사업 어느 지역에서 물난리가 났습니까? 4대강 사업하지 않은 섬진강 수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고, 민주당은 홍수가 4대강 사업 탓이라고 반박했고, 이번에 막동강 본류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다른 의원들이 가세하며 공방은 커졌습니다. 4대강보의 효과를 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이어 환경부가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불붙은 논란에 기름을 부은 듯한 모습입니다. 통합당은 이번 산사태 피해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산 기슭 같은 데다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그게 무너지고 그게 산사태를 나고 그게 더 어려운 상황을. 민주당은 산사태 현장 중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곳은 1%에 불과하다며 설치 인허가를 남발한 건 지난 정부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조차 상대 정파 탓을 하는 모습에 여야가 경쟁적으로 벌인 민심 잡기 행보도 빛이 바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